미래경제트렌드연구소의 서동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또 진흥책 이런 것들을 또 냈는데요. 어떤 그 진흥책이 나왔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2차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지난 5월 25일 날 개최를 하면서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이 이제 R&D 투자 확대라든가 사업 가속화,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인프라 효율화 이러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7일이었죠.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과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신규 인증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일반 제약사 37개, 벤처기업 7개, 외국계 제약사 2개사 등 총 현재 46개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선정사 6개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아ST, 동아약품, 영진약품, 파미셀, 코아스템,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덕트 예. 이렇게 6개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R&D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을 강화하면서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내에서의 네. 어떤 기술 개발에 유리한 그런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런 정부의 산업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공동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점이 상당히 정부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뭐 손바닥도 맞춰야 그렇죠. 소리가 난다고. 네. 이 제약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 영역 확대하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가시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뭐 어떤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어떤 그 각 기업별로도 많은 R&D 투자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와 손발이 맞으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한미약품 작년에 네. 우리가 8억 불의 기술 수출을 이루었다라는 빅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에 호응하면서 산업계 특히 제약업계에서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상장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9.4%를 기록을 해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어떤 선진국으로 제약사들의 어떤 그 바로미터 R&D 투자 비율이 매출 대비해서 10% 이상을 기록해 주었을 때 비로소 제약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의 근접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혁신형 제약업체로서 인증이 된 업체들은요 평균 매출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R&D. 예, R&D 투자 비율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업체들 기업보다도 상당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확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작년 기준입니다. 의약품 수출이 2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약 32%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정부 정책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현재 올해 들어와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 현재 7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5억 불을 좀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든가 그리고 또 안트로젠, 보령제약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그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표적 항암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가 측면에서 뭐 여직 바이오 제약 이거 내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사실 좀 겁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오 지수라는 게 이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 소장님이 쭉 이제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업체들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쭉 봐오시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당히 그 어떤 버블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정도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급등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좀 조정의 혼돈의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화 사실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사실 네. 이러한 어떤 초기 상승기 구간 속에서는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약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임상의 절차 단계들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실적들이 단 뭐 1억이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나타나는 그러한 어떠한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혁신형 기업과 관련돼서 선정돼 있거나 또는 새롭게 선정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라면 충분히 중장적인 관점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게 동아약품, 영진약품, 파미셀,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이렇게 동아 ST까지 6개 사네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오늘 고맙습니다. 네.